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 증시는 올 한 해 최고의 해를 보였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 좋은 수준입니다. 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랠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우려 요인도 많은데요. 첫 번째 뉴욕 증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만 하고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죠. 특히 최근에는 이사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갈수록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여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개별 종목 경남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최대 주주까지 변경되면서 상장 폐지에서는 벗어났고요. BTS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영입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6면 글로벌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올 한 해 이제 최고의 해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이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한 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견인했었던 모멘텀은 이 3대 동력입니다. 첫 번째는 지표죠. 미국의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미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표 호조는 이제 지수 상승의 최대 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역 협상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역시 상승 모멘텀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지수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비롯한 그 반도체 현물 가격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의 내년 실적 기대감이 아주 높죠. 이 세 가지 부분이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7일 자신의 재임 기간 주가 상승률이 전임 대통령들의 평균치를 압도한다라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의 기사를 인용해서 새로운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그냥 허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역대 통계를 보시면 내년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사실 더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인 재임 4년 차 때 주가가 오른 경우는 73%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임기 4년 차에는 4번 중에 3번은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평균 5.7%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하고 있는 대로 주가 랠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반대적으로 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죠.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 협상입니다. 지금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2단계 그리고 3단계 무역 협상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흑자, 적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기술 굴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1위 지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무역협상 2단계와 3단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불법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누르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현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브렉시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1월 31일까지 현재 한 달 정도밖에는 기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정도는 브렉시트 관련된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2단계 무역 협상과 이 브렉시트 이 부분은 미국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내년 15% 이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실적 상승폭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과도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9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칼자루가 어떤 기업을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죠.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상장사 의결권 반대표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권을 행사한 것은 감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입니다. 약 30% 이상의 반대율을 보이는데요. 감사 같은 경우 회사에서 유리한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죠. 또 이사 보수 한도를 높이게 되면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침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권을 행사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또 사회이사 선임이라든지 정광 변경된 안건에 대해서도 약 20% 높은 반대표를 던졌고요. 앞으로는 이런 반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절차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배당 정책이라든지 횡령과 배임, 사익 편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에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이후에는 주주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기업 가치 훼손이라든지 주주권을 급작스럽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 기업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에 바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그 경영권 참여에 대한 힘이 그만큼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법령상 위반 우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상 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주주권 침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게 확정되지 않고 뭔가 논란만 돼도 주가는 이미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큰 피해를 얻은 것이거든요. 때문에 1심이냐 3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됐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서 국민연금의 개입 강도를 정해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조금 더 그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되면서 상장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국민연금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중에서 716곳에 이제 국민연금의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분은 5%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본시장법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 보유 비중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 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업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목해 볼 기업들도 있는데요. 효성과 대림산업 두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기업이면서도 국민연금이 각각의 기업 지분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효성과 대림사업의 그
주주 경영성 투명화를 시키기 위한 경영권 개입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효성과 대림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그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그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될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부분,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이 돼야지 기업의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3면 기사입니다. 경남제약, 과거에 그 횡령과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지만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최근에 BTS를 광고 모델로 쓰면서 실적 반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제약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횡령과 배임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 이후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근데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 주가가 정지됐을 때 주가가 좀 고점, 높은 수준이었고 또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정지가 됐다가 풀리다 보니까 매물 소화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좀 빠른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 10,000원대를 회복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경남제약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죠.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BTS를 기용한 효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남제약 같은 경우 10월 달에 거액을 들여서 BTS를 모델로 기용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 역대 최고의 이제 광고비를 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광고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부담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레모나 판매량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레모나의 월 평균 매출은 BTS와 광고 모델을 체결한 이후 2달 만에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경남제약의 전체 매출 중에 레모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레모나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경남제약의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모나의 판매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습니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티몰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등에서 레모나 BTS 패키지 같은 경우 품절 대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경남제약 같은 경우 밀려드는 주문에 공장을 풀가동하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 등 글로벌 유통업체를 통해서 추가 공급하는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내년에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기조로 레모나가 팔리게 된다면 적자폭을 최소한 크게 줄일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레모나 같은 경우 사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번 BTS를 통해서 조금 더 판매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TS의 인기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남제약의 실적 개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금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역대 마지막 거래일에는 주가가 상승 마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